회의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뭔가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회의를 하니까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여기서 제가 보기엔 프로페셔널의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해줬어, 보내줬어, 그럼 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본이에요. 결국 회의 때 나온 이야기가 실행 안 되면 내가 성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일잘러계 일타 강사 태산 이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가 여러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회의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잘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또 회의할 때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서 겪는 어려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회의를 리딩하는 사람, 뭐 꼭 리더라고 해서 팀장 아니어도 됩니다. 회의 참여자가 있겠죠. 회의에 끌려가서 뭘 하긴 해야겠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짜증나고 뭐 이런 분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시간 낭비라는 느낌입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왜 시간 낭비라고 여기냐면요, 준비가 안 된 참여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 참석자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꾸로 또 회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끝나고 나면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준비 없는 회의 진행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볼 수 있죠. 준비. 회의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뭔가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회의를 하니까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자, 이것만 있습니까? 회의에 회의감을 느끼는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시간 낭비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목적이 없는 회의는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거나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관점이 없이 그냥 막 하는, 마치 친목도모회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일 수 있겠죠. 그 회의 리더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목적을 준비를 했는데 목적 없이 끝나버렸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의견이 없는 참여자입니다. 그 왜 회의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앉아가 눈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목적이 없는 회의가 됐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회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없다고 느끼는 회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맞아, 그건 아니야, 고스톱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이 회의 리더가 고스톱을 안 해주니까 목적 없이 회의가 끝났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자, 요거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내용이 뭐냐면 미완결 회의입니다. 뭔가 하긴 했는데 끝이 찝찝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회의 리더 입장에서는요, 자기 주장만 하는 참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를 뭔가 조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안 돼. 근데 회의 참석자 입장에서는 미완결을 느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가. 이거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회의의 목적은 뭐고 이런 거를 꼭 결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 중간에 끌고 가는 사람이 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회의 리더가 이걸 능숙하게 진행하지 못할 때 보통은 이런 세 가지 정도 문제로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다. 오늘은 회의를 리드하는 사람 입장과 참여하는 사람 입장을 좀 구분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회의 참여자라면 회의 리드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회의를 많이 주관하시거나 리드하셔야 될 입장이라면 참가자에게 어떤 정보를 미리 주면 좋을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좋은 회의는요, 준비가 잘 된 회의예요. 회의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목적을 4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키워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하는 회의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회의. 뭐 사실 아이디어라는 거는 여기에 다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 이 회의를 왜 하는 건지 목적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좋겠고요. 참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 회의가 4가지 중에 어떤 속성인지를 한번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그 회의에 훨씬 더 잘 캐치업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정보 공유를 한 단어로 하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일하는 방식이나 결제 방식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라, 이런 알고 있어라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자, 의사결정의 핵심은요, 아젠다입니다. 대체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뭘 바꾸려고 하는 거냐. 이때 생각 없이 참여하면 진짜 완전 짜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에 의견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사실 그 회의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죠. 의사결정이라는 게 조직이 구성됐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가장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는요, 토론이에요. 토론. 첨예한
확실한 의견이 갈등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각자의 의견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제를 꺼내야 문제 해결 토론이 가능해요. 아이디어는 뭐라도 해라, 뭐라도 의견을 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조사 정도 하고 가면은 회의 자리에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지 않을 수 있다.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시한 채로 공지해 주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내가 미리 고민했던 내용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서 공유해 주시고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공유했으니까 사람들이 읽고 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아무도 안 읽어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쓴 건데 미리 뭔가 대단한 연구를 해온다?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회의를 모이면 다시 내가 보냈던 내용을 다시 브리핑하고 다시 아젠다를 요약해주고, 오늘 회의의 목표는 뭐고 어떤 식의 내용의 결과물을 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요약하고 회의를 들어가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4가지 정도의 목적을 얘기했을 때 회의 참가자, 아마 대부분 주니어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요 눈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주니어 레벨에서는 눈치가 실력이에요. 이거를 뭐 잘못하면 뭐 사내 정치도 어쩌다 하는데, 눈치 게임 잘하시는 분이 일도 잘해. 왜냐면 불필요한 일 안 해도 되고 꼭 필요한 일들의 에너지를 팍 써서 일을 잘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상사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경청하는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을 정보나 내용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되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제가 뭐 준비해 갈까요? 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당신이 주관하는 회의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일을 안 하더라도 이 정도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굉장히 든든한 팀원이 되지 않을까. 발표자가 혹은 주관자가 동료 혹은 다른 부서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미팅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면 소요시간, 아젠다, 의사결정사항을 미리 공유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회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회의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 중에 할 일을 한마디로 하면요, 기록과 요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의를 했는데 아무런 기록물이 남지 않고 말로만 끝나는 경우는 후속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그 진행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회의록이 있으면 그 회의록을 다시 리뷰할 수도 있고 다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에는 클로바 같은 앱들이 워낙 많잖아요. 녹취하면 바로 텍스트로 바꿔주고, 그걸 심지어 요즘엔 요약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슈가 하나 있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는 AI나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서 잘해줬는데 그 내용을 사용하지를 않더라. 요것만 하는 거예요, 기록만. 그래서 그냥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로그인을 또 해야 돼. 그 과정에서 벌써 진입장벽이 생기고 더 이상 안 열어보게 되겠죠. 또 전문을 그냥 텍스트를 그냥 쫙 다 해가지고 이게 뭐 오탈자도 엄청 많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문단도 없어. 뭐 심지어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그냥 풀 텍스트를 그냥 공유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는 읽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요약이에요. 내가 텍스트를 정리한 걸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너가 꼭 알아야 돼 라고 그 사람에 특정해주는 게 이제 후속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텍스트를 다 공유하는 것보다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좀 해라. 요즘에는 텍스트를 변환해주는 게 워낙 기능이 좋잖아요. 그냥 그거는 앱을 시켜. 그리고 회의하는 내내 내가 즉석에서 키워드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였고 여기서 나온 아젠다는 뭐. 그래서 요 내용들을 계속 선후 관계를 또 그려보는 거죠. 오늘 어떤 아젠다들이 있었고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제 보니까 얘가 여기 밑으로 합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계속 따져가면서 회의하는 즉석에서 바로 구성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요약을 토대로 끝나자마자 이 마인드맵을 다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요 이슈들이 되게 중요하다, 요것만 떼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와 핵심 아젠다가 즉석에서 정리가 되고, 물론 그게 아주 정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회의에서 지금 당장 나왔던 내용은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체크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 밑에 풀텍스트의 링크를 같이 보내주는 방법. 아마 요 내용에 동의가 안 되거나 굉장히 공감이 되거나 한다라면 풀텍스트까지 읽어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그 4가지 아젠다에서 특히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내용이라면 제 생각엔 이런 형태로 요약과 압축을 해서 상대방이 공유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년차 미만의 실무적으로 해라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전 공유입니다. 공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고 내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회의 전에 미리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공유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브리핑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뭐 하려고 하다가 포인트 놓치고 뭐가 핀트 안 맞고 그러면 시간만 다 날아가고 끝나고 나면 되게 안 좋은 레퍼런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회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포인트 3가지를 잡아서 공유해라.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인드맵 앱이나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보면서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적용할 점 3가지를 뽑는 연습을 해보시면 나만의 생각 정리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이번 회의 포인트 3가지 정리, 그리고 이어서 결과물 혹은 피드백의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주는 거, 여기까지 가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공유문서로 회의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는 태그만 걸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공유문서를 안 쓰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메일이나 공식적인 의사소통 루트를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보내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내 캘린더에 리마인드 해줘야 될 그 날짜를 또 체크해두고 알림 울리면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는 거, 여기서 제가 보기엔 프로페셔널의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해줬어, 보내줬어, 그럼 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들은 그들이 놓치고 안 할 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가 지속되거나 프로젝트 사이즈가 좀 큰 경우는 아마 일회성 회의로 끝나지 않겠죠. 이것들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다음 일정과 다음 아젠다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것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이에요. 일정만 잘 잡아둬도 제가 보기엔 회의 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본이에요. 결국 회의 때 나온 이야기가 실행 안 되면 내가 성과가 안 나는 거거든. 저 사람이 일을 안 했으니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죠. 또 남 탓하지 않으려면 이 내용들을 다 해서 리마인드하고 설명시키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회의의 목적이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회의록 템플릿을 만들어 봤어요. 아래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마인드맵을 작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VOD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까지 심학습 해보시면 역량 개발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회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하는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